지혁의 충격적인 진짜 신분 공개. 30년 동안 감춰졌던 재벌가의 끔찍한 비밀이 드러나다 결혼 파혼 위기와 집을 떠나 모든 사람과의 연락을 끊고 떠난 후 지혁은 마침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어느 날 일하는 중 우연히 은호를 보고 난 후 지혁은 멍해지고 스스로를 바보라고 자책하며 동료와 오해로 인해 말다툼을 벌였다. 동료에게 맞고 홀로 남겨진 후 지혁은 목적 없이 거리를 배회했다. 새벽 4시에 호수 옆에 홀로 서 있던 지혁은 흔들리는 마음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일의 압박, 가족 앞에서의 무가치함, 그리고 내면의 공허함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우연히 운동하러 나온 한 노인이 지혁을 발견하고 자살하려는 그를 구해 편의점으로 데려가 위로하며 쉬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지혁이 편의점에서 음료를 마신 후 갑자기 몸이 약해지며 납치되었다. 지혁이 어두운 지하실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묶인 채로 납치범이 자신의 진짜 정체 재벌 가문의 아들에 대해 언급하는 소리를 들었다. 지혁은 자신의 과거와 정체에 대해 혼란과 의심에 빠졌다. 어둠 속에서 낯선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곧 몸값 협상이 시작될 거야. 저 녀석은 자기 정체도 모르니 잠시 조용할 거야. 지혁은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우린 돈이 없어요. 제 아버지는 평범한 퇴직 사무원일 뿐이에요. 저를 풀어줘요. 지혁은 목이 쉬도록 비명을 질렀지만 납치범은 웃으며 말했다. 내 친구는 아주 부자야. 그 말에 지혁은 숨이 막혔다. 그 말은 지혁의 가슴을 쿡 찔렀다. 재벌. 진짜 아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30년 동안 아버지라 불러온 사람은 늘 따뜻하게 웃으며 집에 돌아오던 평범한 아저씨였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며 잔소리하던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게 지혁의 가족이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다. 지하실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납치범이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다. 네, 돈은 준비됐나요? 좋아요. 돈 받는 대로 놈을 풀어주죠. 지혁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전화기 너머의 사람은 누구지? 정말 그의 진짜 부모일까? 그는 밧줄을 풀려고 몸부림쳤지만 손목이 더 깊게 파였다. 갑자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말했다.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다. 곧 문이 열리고 강한 빛이 지혁의 눈을 찔렀다. 두 남자가 들어와 밧줄을 풀었다. 지혁은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다. 지혁은 고급 차에 태워졌다. 가죽 시트 냄새와 묵직한 정적이 그를 감쌌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멀어졌다. 차는 고급 주거지로 향했다.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는 대기업 회장의 아들입니다. 오래전 그의 부모님은 가문의 원수들 때문에 그를 다른 가족에게 맡겨두셨습니다. 그러다 끔찍한 일이 일어나 외국으로 떠나야 했고 이제야 비로소 그를 찾으러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혁은 숨이 막혔다. 큰 기업. 그런 세상과 그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차는 곧 거대한 저택 앞에 멈췄다. 정원에는 꽃이 가득했고 건물은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다. 넓은 방으로 들어서자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백발이 섞인 남자와 눈물이 고인 여성이 그를 바라봤다. 지혁아,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지혁은 멈춰섰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이들이 그의 진짜 부모라고? 30년 전 그를 떠난 사람들, 남자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 아픔이 묻어났다. 우린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지키려고 어쩔 수 없었어. 적들이 널 노렸어. 그래서 믿을 만한 가정에 널 맡겼지. 그 후 큰일 때문에 한국을 떠났고 너를 찾으려 오랜 시간을 보냈어. 지혁은 듣고 있었지만 마음이 뒤엉켰다. 믿고 싶었지만 너무 갑작스러웠다. 사랑했다면 왜 더 빨리 찾지 않았을까? 왜 혼자 외롭게 자라게 뒀을까? 하지만 여성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루도 너를 잊지 않았어. 매일 너를 다시 만날 날만 기다렸어.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혁을 데려온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의 가문은 적뿐 아니라 30년간 재벌들을 뒤흔든 비밀 조직의 표적이었다. 지혁의 납치도 그들의 계획이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지혁을 지켜보며 기회를 노렸다. 지혁은 저택의 거대한 창문 앞에 서서 어둠에 잠긴 정원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여전히 쿵쾅거렸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재벌 가문, 비밀 조직, 그리고 30년간 숨겨진 출생의 비밀.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손목에 남아있는 밧줄 자국과 지하실의 축축한 냄새는 그에게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상기시켰다. 그는 손을 들어 이마를 짚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새로운 의문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의 진짜 부모라 주장하는 두 사람은 저택의 응접실에서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지만 지혁은 그들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30년 동안 그를 찾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말한 가문의 적은 누구였고 왜 그토록 집요하게 그를 노렸던 걸까? 저택의 관리인이 다가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그는 지혁에게 서재로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지혁은 망설였지만 결국 발걸음을 옮겼다. 서재는 무거운 나무문 뒤에 숨겨져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책장과 오래된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책상 위에는 낡은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관리인은 서류철을 열어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어린아이 둘이 보육원 마당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지혁은 숨을 멈췄다. 사진 속 아이 중 하나가 자신처럼 보였다. 관리인은 낮은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30년 전 지혁의 생부모는 재벌 가문의 후계자였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은 많은 이들의 질투와 적의를 샀다. 특히 한 비밀 조직이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조직은 가문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그들의 갓난아기였던 지혁을 노렸다. 생부모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를 평범한 가정에 맡겼지만 그 결정은 그들 가슴에 평생의 상처를 남겼다. 이후 조직의 위협은 계속되었고 그들은 결국 한국을 떠나야 했다. 지혁은 서류철을 넘기며 사진과 문서들을 훑어보았다. 거기엔 그의 생부모가 해외에서 보낸 편지, 그리고 그를 찾기 위해 고용한 사설 탐정의 보고서가 있었다. 하지만 한 장의 문서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조직의 내부 보고서로 보였다. 거기엔 지혁의 납치가 단순한 몸값 요구가 아니라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복수의 첫걸음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혁의 손이 떨렸다. 이 조직은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치인, 기업인, 심지어 경찰 내부까지 뿌리를 내린 거대한 세력이었다. 갑자기 서재에 전화가 울렸다. 관리인은 전화를 받아 귓속말로 대화했다. 그의 표정이 굳어지며 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또 움직이고 있어요. 이번엔 은호를 노리고 있어요. 지혁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은호. 왜 그녀를? 그는 관리인을 다그쳤다. 하지만 관리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은호 씨도 이 비밀과 얽혀 있어요. 하지만 아직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모릅니다. 지혁의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은호와의 추억이 떠올랐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웃음소리는 그의 어두운 날들을 밝혀주었다. 하지만 그는 늘 그녀와 거리를 두려했다. 그녀를 향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그를 괴롭혔다. 이제야 그 이유가 조금씩 드러나는 듯했다. 혹시 은호도 이 가문과 얽혀 있는 걸까? 그녀도 그 비밀 조직의 표적일까? 그 순간 저택 밖에서 요란한 차 소리가 들렸다. 관리인은 창밖을 확인하더니 급히 지혁을 다른 방으로 안내했다. 지금 여길 떠나야 해요. 그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지혁은 반사적으로 문 쪽으로 달렸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낯선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눈빛이 그를 노려보는 듯했다. 지혁은 숨을 삼켰다. 이건 단순한 납치 사건이 아니었다. 그의 삶, 그의 가족, 그리고 은호까지 얽힌 거대한 음모였다. 지혁은 저택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다. 관리인은 운전대를 잡으며 빠르게 차를 몰았다. 어두운 도로를 달리며 지혁은 은호를 떠올렸다. 그녀가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은호에게 전화해야 했다. 하지만 전화기 화면에 뜬 메시지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발신자 미상의 문자였다. 은호를 구하고 싶다면 오늘 밤 12시 강남역 뒷골목으로 와 혼자 와야 해. 지혁의 손이 떨렸다. 이건 함정일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은호를 생각하니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관리인에게 차를 세우라고 했다. 제가 가야 해요. 은호를 구해야 해요. 관리인은 반대했지만 지혁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어두운 거리로 걸어갔다. 강남역의 네온 사인이 멀리서 반짝였다. 그가 골목에 도착했을 때 거리는 고요했다. 바람만이 쓰레기 더미를 스치며 소리를 냈다. 지혁은 주위를 살폈다.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는 순간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손에 든 칼이 희미한 가로등 빛을 받아 반짝였다. 지혁은 숨을 들이켰다. 이 남자가 조직의 일원인가?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지혁은 은호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골목 끝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였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혁은 숨이 멎었다. 그 목소리는 은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생모, 저택에서 만난 그 여성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왜 여기 있는 걸까?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는 걸까?